안녕하세요, 용PD입니다. 오늘은 이 오즈모 포켓3의 간단한 메뉴 구성과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즈모 포켓3가 발매된 지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직까지 그 인기가 상당해서 구매를 하려면 예약 구매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메뉴를 보면 메뉴 구성이 오즈모 액션 4와 상당히 비슷한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3는 이제 1인치 센서와 2인치 액정 화면 적용으로 이 전작 오즈모 포켓 1이랑 비교를 해보면 제법 몸집이 커졌습니다. 짐벌 헤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이렇게 전원을 끄면 덜렁덜렁 이렇게 고정이 안 됐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꼭 헤드를 고정을 해줘야 됐다면 이번 포켓3는 전원을 껐을 때 전작처럼 덜렁거리지 않고 자력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형태로 바뀌었고, 마이크는 여기 앞쪽에 하나, 오른쪽, 왼쪽에 각각 하나씩 총 3개의 마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이스틱은 짐벌을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줌으로 바꿨을 때는 줌을 조절할 수 있고, 만약에 화면이 이렇게 돌아갔다면 두 번 클릭 시 짐벌 정렬이 가능합니다. 스틱을 가운데를 3번 빠르게 움직이면 셀피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녹화 버튼은 짧게 누르면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시작이 되고 정지가 되고, 길게 누르면 전원 종료가 되거나 전원을 킬 수 있습니다. 액정은 아주 예전에 가로 본능폰이 생각이 나는데요. 가로로 돌려주면 전원이 켜지고 세로로 돌리면 전원이 꺼집니다. 자, 세로로 돌렸을 때 액정 화면에 계속을 누르면 세로 촬영이 가능한데, 이때 영상 기준으로 최대 3K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포켓3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켓3의 인터페이스는 액션4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액정을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를 하면 여러가지 환경 설정 메뉴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맨 왼쪽에 위에 있는 커스텀 메뉴입니다. 커스텀 메뉴는 카메라 설정을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저는 영상을 4K에 24프레임 16:9 그리고 컬러 모드를 D-Log-M으로 해서 설정에 저장을 하면 여기서 뭐 이게 60프레임으로 바꿔서 촬영을 하다가 왼쪽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커스텀 설정을 불러오면 다시 4K 24프레임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가지 설정들을 미리 저장해 두고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린 회전 촬영입니다. 요거는 스크린을 회전했을 때 전원이 켜짐과 동시에 촬영을 할 건지 말 건지 설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오즈모 액션4의 스냅샷 기능과 비슷한데요. 요거를 만약에 활성화를 하게 되면 키면 켜짐과 동시에 이렇게 녹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는 어떤 기능을 사용할지 아래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커스텀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마지막 설정, 동영상, 저조도, 하이퍼랩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밝기입니다. 수동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오즈모 액션4와 마찬가지로 조도 센서가 없기 때문에 100% 밝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FT 셀피 켜짐, 꺼짐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켜짐으로 선택하면 셀피 모드 시에 자동으로 페이스 트랙이 활성화가 됩니다. 셀피로 했을 때 페이스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페이스 트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셀피 모드에서 페이스 트랙을 자주 쓴다면 켜짐 선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정에는 메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선 마이크입니다. DJI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 각종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인데, 이렇게 보시면 송신기의 볼륨 설정, LED
활성화, 진동 알림, 로컷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마이크가 없으므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짐벌의 시작 방향인데요. 전원을 켰을 때 전방, 후방, 그리고 마지막 설정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셀피보다 전방을 좀 자주 찍는 편이라 전방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스크린 회전에서 전원 끄기, 요거를 클릭을 하면 바로 꺼질 거냐, 2초 후에 꺼질 거냐, 그리고 사용 안함, 이렇게 세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더 제어, 촬영 화면을 보시면 우측을 이렇게 위아래로 슬라이드를 했을 때 어떤 기능을 사용할지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지금은 슬라이더 제어를 짐벌로 해놨죠. 그러면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위로 아래로 누르면 짐벌의 틸트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줌으로 선택을 하면 줌이 되고, 여기에 설명을 보시면 짐벌을 선택하면 우측 슬라이드로는 짐벌의 틸트 제어, 조이스틱은 줌 제어가 되고요. 줌을 선택하면 우측 슬라이더로는 줌 제어, 조이스틱은 짐벌 틸트 제어가 됩니다. 자, 지금은 줌을 선택을 했죠. 그러면 여기 우측 슬라이드로는 줌이 제어가 되고요. 조이스틱으로는 짐벌 제어가 됩니다. 여기서 가볍게 터치를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꿔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셀피 플립은 뭐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 좌우가 이렇게 반전이 되는 그런 기능인데 이거는 그냥 꺼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키면 좌우가 반전이 돼서 뭐 글자 같은 게 뒤집혀서 읽기 힘들다든지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저는 끄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내장 마이크 오디오 백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펌웨어 V01.02.06.04 버전, 이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인데요. DJI 마이크를 연결하면, 외장 마이크를 연결하면 내장 마이크가 비활성화되죠. 그런데 이 기능을 키게 되면 이제 내장 마이크는 동영상에 녹음이 안 되지만 별도로 오디오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내장 마이크로 녹음이 된 오디오 파일이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저조도 모드, 슬로우 모션, 디로그 M, HLG 촬영 시에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인터뷰 영상을 찍는데 마이크가 모자라서 내 목소리도 좀 별도로 담고 싶다, 이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기능입니다. OTG 연결인데요.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같은 데에 C2C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포켓3의 메모리 카드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탐색기 같은 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이렇게 C2C로 연결을 하면 연결됨이라고 뜨면서 핸드폰에 파일 탐색기로 해서 내부의 이미지 등을 핸드폰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선 연결인데요. 이런 무선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DJI 미모 앱 등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DJI 미모 앱을 연동을 하면 추가적인 글래머 기능이 사용 가능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웨어러블 모드인데요. 요거는 모드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후면 쪽을 바라보게 되면서 POV 샷을 유지합니다. POV를 유지를 하면서 스크린을 이렇게 더블 탭하면 짐벌이 중앙으로 복귀가 되고 위로 스와이프를 하면 웨어러블 모드가 종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백팩이나 넥마운트 등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때 쓰면 좋을 기능입니다. 짐벌 캘리브레이션인데요. 이거는 뭐 짐벌 축이 만약에 조금 틀어졌다 이러면 자동으로 축정렬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짐벌을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 주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다시 평을 잘 맞춰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은 조이스틱 속도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줌 속도랑 짐벌의 움직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빠르고 낮을수록 느립니다. 포켓3에 달려있는 여기 스틱을 보시면 이게 아날로그 스틱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원하는 강도만큼 조절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짝 이렇게 누르는 만큼 이동을 하는데 강도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속도대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원하는 속도를 찾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초기 세팅이 너무 빨라서 짐벌 속도를 2로 바꿔놨습니다.
여담이지만 포켓 1은 원래는 이 조이스틱이 없는데 이게 액세서리로 구매를 하면 짐벌을 무빙할 수 있는 조이스틱이 있는데요. 얘는 약간 아날로그 타입이라서 조금만 내리면 천천히 움직이고 빨리 내리면 빨리 움직이는 이렇게 아날로그로 제어가 가능해서 꽤 괜찮았었는데 이 기능이 빠져 있어 가지고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동영상 압축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HEVC와 H.264 두 개가 있는데요. 효율성과 호환성 중 선택이 가능한데 차이점은 동영상 컬러 보통 모드에서 HEVC는 10비트 촬영이 가능하고 H.264는 10비트 촬영이 안됩니다. 알림음은 알림음 소리를 크게, 중간, 작게, 음소거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조선이 있는데요. 격자와 2.35:1 가이드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격자는 키고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3분할 격자가 나오고요. 2.35:1 가이드는 이걸 활성화를 하면 뒤에 선이 여러 개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아랫부분과 요 윗부분이 나중에 시네마 스코프 비율로 부편집 때 변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잘리는 부위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그런 가이드 선이 되겠습니다. 자, 깜빡임 방지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플리커를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오토와 50, 60Hz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60Hz 전기를 사용하니까 60Hz로 사용해주면 60Hz를 사용하는 전기는 대부분 플리커 방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노출이 M일 때는 이게 비활성화가 된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동으로 씁니다. 타임 코드는 여러 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하는 예능을 찍을 때 시간대별로 이렇게 편집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카메라 한 대만 사용하신다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항목이고요. 이걸 그래도 현재 시간이랑 좀 맞춰서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PC와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이거를 세로 고침을 짠 하면 현재 시간으로 타임 코드가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름 관리인데요. 요거는 폴더명과 파일명을 끝자리 3개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DJI-002에 이제 그 뒤에 붙는 3글자를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파일명도 동일하게 날짜 이렇게 시간들 나오고 뒤에 어떤 파일명으로 시작을 할까, A001, 002, 003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끝자리를 변경해 주는 기능인데요. DJI 제품을 2대 이상 사용하신다 하면 끝자리를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중복되는 파일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촬영 시 스크린 끄기, 촬영 시작 후 얼마 후에 스크린을 끌지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들어가 보면 3초, 15초, 30초, 1분, 5분, 10분 사용 안함 이렇게 있는데 저는 사용을 안함으로 설정하고 그냥 스크린을 켜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 꺼짐은 카메라를 켜놨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얼마 후에 카메라가 꺼질지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저는 디폴트 값인 5분으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LED는 조이스틱 상부에 있는 이 LED를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게 약간 탈리 램프 기능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켜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 LED 회전 메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세로, 자동 회전, 가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데요. 가로로 세로로 고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걸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해놓고 사용을 하면 계속 세로 모드만 촬영이 되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세로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다시 세로가, 세로로 계속 찍고 싶을 때는 이것도 괜찮은 기능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자동 회전으로 두고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회전 속도가 있는데요. 자, 회전 속도는 느림, 기본, 빠름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짐벌은 일반 액션캠이랑 달리 정면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돌려버리면 짐벌 헤드가 천천히 늦게 따라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해야 조금 부드럽게 화면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짐벌은 대부분 다 똑같이 천천히 따라오는 편입니다. 만약에 스포츠나 빠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늦게 따라오면 조금 곤란할 수 있죠. 이 짐벌의 회전 속도를 얼만큼 빠르게 할 건지 결정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는 평소에는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요. 장면 전환이 좀 빠르다 그럴 경우에는 빠름으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얘는 짐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있는데요. 팔로우, 틸트 잠김, FPV 이렇게 세 가지가 선택이 되는데 삼축 짐벌은 세 개의 축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짐벌 모드에 따라 짐벌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세 개의 축은 보통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틸트 축이 있고요. 좌측, 우측으로 움직이는 펜 축이 있습니다. 평 방향을 유지시켜주는 롤축, 이 세 개를 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첫 번째 모드인 팔로우 모드는 롤축만 고정이 되고 나머지 펜 축은 따라오고 틸트도 이렇게 따라 움직입니다. 앞 밑으로 보면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리면 위로 따라 올라가죠. 요게 팔로우 모드입니다. 지금은 팔로우 모드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같이 따라가고 밑으로 내렸을 때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팔로우 모드입니다. 틸트 잠김을 하게 되면 롤이 잠기고 틸트도 잠깁니다. 펜만 계속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로 움직여도 틸트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틸트 잠김은 로우 앵글이나 이렇게 붐업하는 영상 이런 걸 촬영할 때 쓰시면 좋은 모드이고요. 마지막으로 FPV는 3축을 모두 자유롭게 롤축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게 보이시죠? 3축 모두 자유롭게 팔로우를 해서 움직임이 가장 자유로운 모드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빠져 있는데 보통 짐벌에는 락 모드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선택이 안 되고 이 조이스틱을 꾹 누르면 여기 위쪽에 잠금이 표시가 됩니다. 잘 안 보이는 잠금 표시가 보이시죠? 그래서 꾹 누르면 모든 축이 다 고정이 되는 그런 모드가 되고 뜨면 다시 이전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측 하단에 짐벌 헤드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빠르게 셀피 모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반대로도 되고요. 액티브 트랙을 하고 싶은 피사체가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더블 클릭을 하면 액티브 트랙이 켜지면서 피사체를 끝까지 잡아주는 그런 모드로 되겠죠. 액티브 트랙을 해제하고 싶으시면 한번 클릭해 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각 촬영 모드별 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좌측에 하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모드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에서 이렇게 위로 슬라이드를 하면 80도로 촬영을 할지 3곱하기3으로 촬영을 할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180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왼쪽부터 총 4장을 촬영해서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됩니다. 3곱하기3은 요 밑에는 이제 카운트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초 후에 촬영할지 설정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오프를 하고 3곱하기3으로 촬영을 하면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총 9장의 사진을 찍어 합성해 줍니다. 이런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가까이 있는 물체를 촬영하다 보니 왜곡이 상당히 심한데요. 넓은 곳에서 이제 풍경을 찍을 때 사용하시면 괜찮을 그런 기능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위로 슬라이드를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종횡비와 카운트다운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포켓3는 특이하게 16:9와 1:1의 비율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 1:1일 때 사진이 넓게 찍히고 16:9를 선택을 하면 1:1에서 가로 모드일 때는 위아래가 잘리고 세로 모드를 하게 되면 좌우가 이렇게 잘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포켓3의 센서가 1:1 크기이고 사진과 영상에서는 이걸 크롭을 하여 16:9 비율로 촬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처음에는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프로를 선택을 해주시면 노출, 화이트 밸런스, 형식, 포커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노출은 이렇게 오토일 때는 좌측에는 노출 값을 선택할 수 있고요. 우측에는 ISO의 범위, 최소 최대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M으로 누르면 왼쪽은 셔터 스피드, 오른쪽은 이렇게 범위가 선택되어져 있으면 ISO가 자동인 거고요. 그 밑에부터는 수동으로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켓 3는 렌즈 화각이 20mm고 조리개가 f2.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노출을 오토로 선택을 하면 카메라의 조리개 우선 모드와 유사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자동으로 두고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와 M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M 모드는 켈빈 값을 직접 입력해서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그냥 편하게 쓰려고 오토로 두고 찍는 편입니다. 그리고 형식에는 JPG로 찍을 건지 그 다음에 JPG와 RAW로 찍을 건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포켓3는 사진보다는 영상을 위한 카메라이다 보니 저는 사진은 주로 JPG로 두고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커스는 연속, 싱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데요. 연속으로 설정하면 분인식이 될 때는 얼굴에 포커싱을 맞추고 아닐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 초점을 잡게 됩니다. 싱글은 한번 딱 잡은 초점에서 움직이지 않겠죠. 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촬영 모드일 텐데요. 동영상 모드에서는 좌측 중앙에 조이스틱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를 한번 터치를 하면 세 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있는 얼굴 자동 감지는 활성화를 하게 되면 카메라 뷰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얼굴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레임은 9개의 포인트 중 하나를 지정해서 그곳의 피사체를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9개가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보면 숫자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를 선택을 해서 액티브 트랙을 키면 이 부위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다음에 종료를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스핀샷은 90도 또는 180도를 선택해서 카메라를 회전시켜서 촬영하는 기능입니다. 90도는 롤축을 회전시켜서 촬영을 하고 180도는 펜축을 회전시켜 촬영을 합니다. 90도를 먼저 선택을 해볼까요? 눌러보면 롤축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180도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늘 보기가 되는데요. 한번 회전을 시켜보면 우측으로 먼저 180도 회전이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포켓3는 이제 펜축이 좌측에 45도쯤 가면 엔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가볼까요? 쭉 가다 보면 더 이상 안 가지는 또 엔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180도 회전 촬영을 하면 우측으로 먼저 회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로 슬라이드를 하면 해상도와 프레임 그리고 화면 종횡비 선택이 가능한데요. 일단 종횡비는 16:9와 1:1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상도를 보시면 1080p 2.7 그리고 4K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각 해상도에서 24에서 60프레임까지 2.7도 마찬가지고 1080p도 마찬가지로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진과 차이점이 살짝 존재하는데 사진에서 1:1은 센서의 전체를 사용해서 16:9 비율보다 훨씬 넓게 촬영이 가능했다면 영상에서 1:1은 자, 먼저 16:9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영상에서 1:1을 설정을 하면 최대 해상도가 3K로 바뀌게 되면서 16:9 비율에서 좌우측이 크롭이 돼서 촬영이 됩니다. 세로 모드 촬영도 뭔가 비율이 바뀌면서 최대 3K의 해상도로 촬영이 되는데요. 1:1 센서의 전체를 사용해서 영상 촬영이 안 되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처음에는 글래머 효과와 이미지 조정만 설정이 되는데요. 글래머 효과는 DJI 미모 앱에서 얼굴 보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글래머 효과를 적용한 영상을 미모 앱에서 한번 인코딩을 해야 적용이 된 영상을 출력할 수 있다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지 조정은
기본은 풍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춤 설정에 들어가면 선명도와 노이즈 감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를 한번 터치를 하면 좀 더 많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노출은 사진과 마찬가지로 자동일 때는 좌측에는 노출값, 그리고 우측에는 최소 최대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M 모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셔터 스피드 설정이 좌측에서 가능하고, 오른쪽은 사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소 최대 범위를 설정하면 ISO가 오토가 되고, 그 밑으로부터는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의 법칙을 적용해서 모션 블러가 들어간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하려면 셔터 스피드의 법칙을 설정해서 촬영을 하면 되는데, 이때는 ND 필터가 필수가 됩니다. 컬러는 세 가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보통, HLG, 디로그 M 중에 선택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가장 다이나믹 렌즈가 좁지만 후보정이 필요가 없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HLG와 디로그 M은 다이나믹 렌즈가 넓은 촬영이 가능한 설정입니다. DJI에서 제공하는 공식 럿을 편집 과정에서 적용해서 손쉽게 컬러 커렉션이 가능하고요. 이 두 가지 모드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밝기 차이가 큰 곳에서 사용하면 명부, 안부를 골고루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커스 모드는 싱글, 연속, 쇼케이스 모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데요. 싱글은 한번 포커싱을 맞추면 초점이 고정되는 모드입니다. 손에다가 초점을 이렇게 맞추게 되면 치워도 초점이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을 선택하면 움직이는 비사체 촬영에 사용하면 좋고요. 제품 쇼케이스 모드는 카메라에서 가장 가까운 비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모드입니다. 제품 리뷰 등에 사용하면 좋을 모드겠죠. 마이크 아이콘을 터치하면 채널, 윈드 노이즈 감소, 오디오 방향 지정이 가능합니다. 채널은 스테레오와 이렇게 모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윈드 노이즈는 끄고 켤 수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야외에서 바람으로 인한 노이즈를 줄여줄 수 있지만, 이걸 켜게 되면 소리가 조금 먹먹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방향은 전방, 전후방 전체 선택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촬영 중에는 액정의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이렇게 노출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저조도 모드입니다. 저조도 모드에서는 1080p 4K 두 해상도만 촬영이 가능하며 화면 비율은 16:9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24, 25, 30프레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 동영상에서 ISO 최대 범위가 3200까지였는데요. 저조도 모드로 선택을 하면 16000까지 확장이 됩니다. 컬러는 보통 모드로 고정이 되며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초점 영역은 싱글과 연속 두 가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설정은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ISO 감도 확장으로 어두운 곳에서 더 밝게 촬영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오디오 설정은 동영상 모드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슬로우 모션입니다. 슬로우 모션은 위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보시면 1080p에서는 4배, 8배까지 촬영이 되고 2.7K와 4K에서는 4배, 120프레임만 촬영이 가능하며 화면 비율은 16:9로 고정이 됩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각종 설정이 또 나오는데요. 요거는 동영상 모드일 때와 동일하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 컬러 선택도 되고, 단지 포커스 모드만 연속 싱글 요 두 개만 지원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모션 타임랩스입니다. 이렇게 위로 슬라이드를 하면 각종 설정이 가능한데, 우선 우측 상단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 해상도와 프레임 선택이 가능합니다. 1080p, 2.7K, 4K 여기서 25, 30프레임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넘기면 하이퍼랩스를 먼저 살펴볼게요. 하이퍼랩스는 빨리 감는 동영상 느낌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영상 속도가
속도가 빠르겠죠. 오즈모 액션과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촬영이 되지만 포켓3의 차별점은 바로 짐벌이 달려있다는 거죠. 짐벌을 정면으로 고정해서 촬영을 하면 일반 액션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영상이 촬영이 되지만 피사체에 고정을 하고 촬영한 하이퍼랩스는 또 다른 느낌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동영상 설정에서 가능했던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 포커스 모드, 이미지 조정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컬러 이런 건 조정이 안 되고요. 사운드가 의미가 없을 텐데 아무튼 사운드도 설정이 가능하네요. 타임랩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임랩스는 일반 액션캠과 동일한 느낌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런 타임랩스입니다. 프리셋인 군중, 구름, 노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촬영이 가능하고요. 맞춤 설정은 이렇게 해놓고 위로 슬라이드를 하면 인터벌과 동영상 길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인터벌이 짧을수록 조금 부드러운 타임랩스가 될 거고요. 인터벌이 길수록 조금 끊어지지만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포켓3만의 유니크한 타임랩스 기능인 모션 타임랩스입니다. 짐벌을 사용해 보셨거나 전작을 사용해 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시는 모드일 텐데요. 짐벌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서 촬영하는 타임랩스입니다. 보시면 프리셋인 좌우 우자가 있고요. 그리고 모션 맞춤이 있습니다. 모션 맞춤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 인터벌과 동영상 길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웨이포인트가 보이시죠? 웨이포인트를 눌러보면 웨이포인트를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웨이포인트가 뭐냐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날지를 지정해주는 포인트인데요. 2개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시작점 한번 설정을 하고 점을 지정을 하면 끝입니다. 근데 웨이포인트를 만약에 4개를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지정을 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눌러보면 시작점으로 가서 촬영을 하고요. 짐벌 헤드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보면 일반적인 타임랩스와는 조금 다른 역동적인 타임랩스를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타임랩스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 사진에서 설정 가능했던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 가능하며 형식에는 바로 동영상으로 만들 건지 동영상 및 JPG, 동영상 및 RAW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후보정을 하고 그 후보정된 사진으로 직접 영상을 만드실 분들은 동영상 및 RAW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오즈모 포켓3의 전반적인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쉽게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오즈모 포켓3를 몇 개월 더 사용해본 뒤에 사용 후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